1월 21일 장전 시장입니다. 자,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장 초반에 반짝 반등을 하는 듯 했으나 오짝 넘어가면서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전 연설이 방금 전에 끝났는데 뭐 별 내용은 없었고요. 최근 연설 특징이 바이든 욕하고 자기 칭찬하고 기자들이 질문하면은 뭐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이란이든 좋은 관계 유지 중이야. 끝이에요, 끝. 그래서 뭐 별거 없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오늘 뉴욕 증시는 반등을 약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마판에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결국 다보스 포럼에서의 추가적인 그린란드 연설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하락 종목들은 거의 뭐 8대2 정도 비율로 하락 종목들이 위로 마감을 했고요. 뭐 전방위적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뭐 정말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빅스 지수가 그렇게 급등은 하지 않았다. 20선에서 딱 멈췄죠. 이게 뭐냐면은 결국 뭐 강력한 발언도 나오지 않았고 그냥 SNS 상으로의 이런 도발이 시장에서 좀 불확실성으로 차지했다.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도 있지만은 이게 시장에서는 일본의 국채금리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40년물이 4%가 넘었어요. 30년물도 3.9%가 넘었고 변동성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일본의 이런 추가적인 재정 확대 정책의 시장의 유동성의 변동성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번 주 증시의 변동성은 일본과 미국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변동성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꺾였어요. 62까지 올라갔었던 이 피어 앤 그리드 지표가 투자 심리가 조금 내려오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자, S&P 500 뭐 신고가 구간대를 달리고 있던 지수였기 때문에 오늘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대부분 빅테크 종목들은 뭐 2에서 4%대까지 하락이 나왔고, 오늘 뭐 매수 그나마 반도체 종목들만 좀 낙폭을 그렇게 크게 가져가진 않았다. 마이크론은 오늘 양봉 전환한 게 굉장히 유효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샌디스크 오늘 9.56%대. 이거 뭐죠? 홀로 독약 청청. 샌디스크가 혼자 이 시장에서 S&P를 다쳤다.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말 그대로 대체고에서 크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대형주들이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아마 그 정도까지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다. 만약에 어제처럼 대형주들 막 장중에 거의 6% 가까이 빠지고 막 그랬죠. 그렇게 빠졌으면은 오늘 지수가 마이너스 4% 찍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국내 증시도 많이 떨어지면 2%고 2% 안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러셀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오 종목들 시장이 좀 어지러우면은 바이오 종목으로 좀 회피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래도 또 블룸에너지는 또 양봉이다. 데이터 센서 관련 테마주들은 또 어느 정도 크게 하락폭을 줄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원자재 관련주들 미쳤죠. 지금 비트코인 세력들이 이리로 왔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 은 가격 보시면은 조만간 $100 찍을 것 같아요. 크게 탄력이 나오고 있고, 그 대신 비트코인은 개박살이 났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은 추세다. 사실 시즌 종료예요. 시즌 종료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자산에 이동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니 뭐 추매라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추매는 하시면 안 된다. 어제 이제 아시아 증시가 동반 하락했고 국내 증시도 오늘 야간 선물이 0.66%.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에 크게 낙폭이 나왔다가 또 반등했다가 양봉전환 할까 하다가 이제 양봉전환 하지 못하고 마감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안쪽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매우 없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원달러 환율 1481원까지 미쳤어요. 환율 어떡할 거야. 아니 오늘 달러가 또 떨어졌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이제 뿅망치 나올 수 있으니까 달러 매수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 내용이 있고, 자, 오늘 뭐 그린란드 관련된 내용들은 21일날 또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 최근에 자사주 소각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보유 자사주가 무려 123억, 이게 아홉이 아니죠. 114조 원이죠. 4조 원. 이거 잘못했습니다. 114조 원인데 전체적으로 이 지금 자사주를 열심히 소각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소각하고 있고, H&M, 고려한 이렇게 소각을 하고 있는데, 기업 내에서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번에 이제 하나라든가 뭐 하나 쪽에서 이제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게 자사주 소각하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금 엄청나게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자사주 소각에 어느 정도 감면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진 않겠죠. 기업들 잡아 족치는 게 이제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도 분명히 있다. 다만 결국에 기업의 단기적인 영업이 악화는 어쩔 수 없어. 현금성 자산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R&D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모든 정책에 여러분들 완벽한 정책은 없어요. 한쪽이 약간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다 반대급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한다고 무조건 뭐 지주사도 좋다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고 항상 현금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하고 있는지,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좀 디테일한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또 리딩이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뭐 탈모 그리고 어제 생리대 관련된 내용들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뭐 쭉쭉 올라갔죠. 특히 탈모 관련주들은 다 2배씩 올랐어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10시부터 또 청와대에서 90분 동안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데 여기서 또 어떤 발언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게 갈까, 탈모 생리대에 대한 새로운 리딩 종목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시에 열심히 매매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뭐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은 바로 그거 올라가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매크로적인 지표 의미 없고 경제 과거의 데이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 트럼프 대통령의 SNS 이슈에 지수 급락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 생리대 발언에 관련주 급등 나오고, 그냥 오피니언 리더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거기에 자금이 쏠려버린 시장이 저는 코로나 때부터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그렇게 만들었다 생각해요. 이미 시장 자체가. 그래서 이런 지표들보다는 뉴스 이슈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들을 거스르지 마라. 오피니언 리더라는 거는 엄청난 권력자입니다. 권력자들에게 항상 돈이 따르기 때문에 절대로 거스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노무라증권이 삼성, SK 미국 메모리 팹에 무려 120조 원 투자해야 돼. 최근에 이제 미국의 반도체 관세 이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원래 노무라가 원래 한국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국 쪽에 그렇게 좋은 시그널을 준 적은 없어.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네, 그리고 UBS가 다음 기술 패권은 양자 컴퓨팅이다. 네, 이거는 뭐 제가 이것도 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 성장주라는 거는 연평균 30%를 찍어야 돼요. 성장이 엄청난 규모의 성장주죠. 물론 성장주라는 게 당장에 돈이 안 되고 R&D 비용도 많이 들고 뭐 기회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긴 하지만은 다음에 성장주가 생각해보시면 우주항공, 휴머노이드 로봇, 양자 컴퓨팅 관련 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몇 개. 양자 핵융합 정도. 그래서 이제는 요 4가지 정도 섹터 테마에는 조금씩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히토류. 네, 히토류를 추가하고 싶기 때문에 5가지의 성장주에 어느 정도 비중을 넣어두시면서 꿈을 쫓는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너무 이제 우리 흔히 말해서 우선 우량주들 위주로, 아니면 너무 이제 저평가된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투자하면은 또 시장이 막 이번 작년이랑 올해처럼 막 강세가 나올 때 포모 소외감 느끼거든.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은 어떤 증권사 투자자문사에서 엄청 유명한 자문사에서 수익률 6개월 동안 5% 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약간의 이런 것들은 성장주도 무조건 내 포트폴리오에는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성장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주식도 좋지, 안정된 것도 좋은데 이제 항상 호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또 호재가 나왔었던 게 대부분 관세가 계속 연기되고 있어요. 빨라야 또 2월 21일 한 달 연기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 달 동안 악재 해소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베세스 재무장관이 트럼프 차기 연준장 이미 결정했고 내주 결정할 것이다. 아마 케빈 워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케빈 하셋 같은 경우는 이제 보좌관으로 간다고 하죠. 그래서 케빈 워시가 되는데,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비둘기파도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래도 방향성을 유지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트럼프도 약간 어느 정도 한 발 물러선 느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이제 연준 압박한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케빈 워시면 나쁘지 않지? 약간 이런 식으로 연준의 독립성도 존중해주면서 본인의 이런 어느 정도 약간 영향도 행사할 수 있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자, 마차도 야권 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다. 베네수엘라 문제. 네. 노벨 평화상 매달 주니까 바로 또 이런. 자, 그리고 어제 가장 문제됐던 SNS 요거였죠. 실제로 요거 올린 다음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제 마크롱 이제 프랑스에 와인 관세하겠다고 하면서
문자 내용을 공개했어요. 이 문자 내용이 뭐 그냥 아예 친구 뭐 우리 다 괜찮잖아. 근데 그린란드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요 정도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공개하게 되면서 트럼프의 또 영향력을 과시하는 이건데 사실 여러분 친구끼리의 카톡도 원래는 공개 안 하잖아요. 문자 내용도. 근데 이런 것들은 확실히 외교 결례에 굉장히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상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상인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시진핑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다 정상인이 아니야.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독일이 정말 요새 힘들죠. 선언했죠. 독일이 우리 탈원전 실패했어. 우리도 실패했어요. 솔직히 그 잃어버린 5년 탈원전 때문에 이제라도 열심히 원전해야 되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 70%가 원전해야 된다라고 의견이 여론조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탈원전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 다시 재검토하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국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한국의 정치인들은 본인들이 뭐가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뭔가 계속 우리를 계몽시키려고 시장을 선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글로벌 패러다임을 반대로 가는 게 특징이에요. 글로벌에서 탈원전 하면은 원전 정책 하면은 갑자기 탈원전하고 지금 글로벌에서 뭐 하고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안 하잖아 이제. 내연기관차 뭐 폐지 미루잖아요. 갑자기 전기차 정책 전환하고 반대로 가려고 그래. 저는 그게 몰라서 가는 게 아니야 생각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 국회의원들. 다 뭐 인서울대학 나오고 뭐 서울대에다가 다 그렇게 나왔는데도 계속 누가 봐도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영국이 호주에서 심리수용화 청소년 SNS 금지 방안을 사실상 이제 진행했죠. 네, 심리수용 했고 이제 아마 많은 국가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SNS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20년도 안 됐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작용과 폐해에 대한 이제 계속적인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의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IT 기업들은 약간은 또 충격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뭐 중국 관련된 내용들 뭐 요새는 뭐 중국 관련된 내용들이 별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대만 성장률 좋다. 뭐 근데 대만 성장률이 높은데 이거 뭐 우리나라 이제 80년대 90년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성장 시대가 한 번씩 오는 건데 사실 대만도 근데 아시겠지만은 파운드리 수주를 받아서 하는 거고 그 수주를 받아서 하는 제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임금이 높일 수가 없어요. 네, 높일 수가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장률이 우리보다 높다 해서 정말 국민들이 잘 산다 또 그건 아닙니다. 항상 이런 모든 숫자에는 반대급부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뭐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잘 사나요?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잘 산 나라가 아니에요. 이런 것도 숫자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된다. 한국은 저는 정말 대단한 국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좀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자, 그리고 뭐 제가 호텔 관련주 올려드렸는데 좋아요. 롯데 관광개발 서부 T&A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어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그냥 돈을 찍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돈을 찍어내고 있어서 재무장관이 이제 구두 개입했죠. 이거 약간 진정해야 돼. 구두 개입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아시겠지만 일본도 선거를 앞두고 우리도 제로 너희도 무상복지 우리도 그러면은 돈 푼다? 이거 해버리니까 지금 채권에 띄워버린 거예요. 그럼 재원 어디서 마련할 거냐? 국채 찍어내야지. 우리나라랑 똑같잖아. 미국도 하고 있고 일본도 하고 있고 한국도 하고 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원화가 녹고 있다 여러분들. 달러가 오르면은 원화가 녹는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원화가 녹아 자산이 증발한다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여러분들 네 부동산 투자하시든 부동산 서울 투자하시든 지방 말고 그리고 뭐 주식을 투자하시든 채권을 투자하시든 지금 계속 돈을 근유산 인플레이션 방향 해치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넣으셔야 됩니다. 적금도 계속 들고 있잖아요. 네, 쉽지 않다. 돈이 계속 녹아내리고 있다. 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큰 내용은 없고요. 아마 오늘 뭐 조정 나올 건데 저는 어제 여러분들 또 느꼈어요. 맨날 말로는 조정 나오면 사야지. 돈이 있는데 지금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조정 나오면 사야지 해놓고서는 어제 떨어지니까 공포 입사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삼성전자 너무 많이 빠지네요. 분할 매수 하면 된다고요. 에버리징 매매하면 된다고요. 몇 번 얘기합니까? 몇 번. 분할 매수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네. 그래서 오늘 또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이 나올 건데, 항상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너무 이제 지겨워. 한 8만 9천만 말씀드렸어요. 실적이 좋은 주식들, 컨센서스와 가이던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주식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을 합니다.
개쓰레기 같은 종목들은 어차피 실적 보고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건 이제 어차피 소액 배팅 할 거 아니야. 그냥 과감하게 손절해도 되는 거고, 좀 테마 이슈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 건데, 내가 모아가는 주식들은 실적이 좋은 주식들, 실적이 좋은 주식들은 언젠간 오른다.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실적주로 지금.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인버스가 단기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 전투는 인버스가 이길 수 있지만 전쟁은 롱이 이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